자, 사회문제탐구 2차 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지난번과 똑같이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제의 의미 5가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사회문제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오늘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루빈의 꽃병이라고 불리는 그림이에요. 덴마크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고안한 그림이거든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마주보는 두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면은 꽃병? 또는 잔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선생님은 마주보는 두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흰 바탕만 딱 집중을 하면 마주보는 두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 꽃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과 시각 또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문제도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대관령에 양떼 목장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먼저 이제 대관령에 이제 막 이렇게 푸른 초원 위에서 양떼들이 너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아, 평화롭다, 아,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 양들이 생각보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양들이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오염물이 붙어 있고 너무 더럽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땐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복실복실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막 이렇게 먹이를 달려고 달려오는 모습이 선생님이 너무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뭘 느꼈냐면, 어떤 대상이든지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서 봤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개념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관찰할 때 이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큰 체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형광펜 선생님 그거 놨죠. 사회 문제를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라는 큰 체계 속에서 폭넓게 파악하는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 밑에 사회 행위자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하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뉘게 돼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요.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은요, 기본 입장이요,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봅니다.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보고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를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유기체를 연상하셨으면 해서 인구구조 교과서라는 것에서 지금 그림 자료를 따왔거든요.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능론에서는 가족, 교육, 경제 같은 사회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출판사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여러 제도들이 지금 톱니바퀴
바퀴 속에 그려져 있고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는 사회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기능론은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보고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가족, 교육, 경제 등 사회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물 유기체, 그 다음에 사회 제도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구성 요소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구성원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요. 기능론은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 유지에 공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개인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개인보다 사회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죠. 대표학자는 에미 뒤르겜과 파슨스가 있고요. 이 기능론의 한계는요. 사회 갈등이나 변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론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갈등론에 해당합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봐요. 그리고 돈, 권력, 명예 같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경쟁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제도 등을 지배 집단이 만드는 걸까요? 피지배 집단이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제도 등을 만든다고 봤고요.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이 교육, 보건, 주거 같은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갈등론은 사회 문제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것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학자는 칼 마르크스고요. 이 갈등론의 한계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회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문제를 사회 제도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서로 각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사람들이 하는 몸짓, 말, 이미지와 같은 상징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인간은 이러한 상징들의 의미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는 현상이 그 현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행위에는 상대방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 사고 과정과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중시합니다. 대표학자는 조지 허버트 미드가 있고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계는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을 가소평가하고 거시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거시적 구조를 보지 못하니까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질문 1번, 2번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 되는 거고, 앞서 살펴봤던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사회 문화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를 가지고 왔거든요. 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예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갑의 입장입니다. 올림픽은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지구촌 축제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어요. 특히 개최국 국민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렀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구성원 간의 결속, 그 다음에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성원들의 결속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고 봤으니까 이 관점은 바로 기능론이 되겠죠. 기능론이 되고, 그 다음 의례 관점은 올림픽은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메달 숫자로 표시되는 국력 싸움이지요. 국력 싸움. 게다가 개최국은 이 행사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는 데 이용한대요. 이거는 갈등론의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올림픽 메달의 의미는 선수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메달을 따는 것보다는 올림픽 참가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선수들도 많대요. 이에 따라 선수마다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례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지금 3가지를 실어놨거든요. 약물 남용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외국인 노동자 적응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각각 사례를 읽으면서 이것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사용자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한대요. 약물 사용 빈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약물 남용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은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바로 갈등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B의 관점을 볼게요. 약물 남용의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여기서 주어를 잘 보세요.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개개인마다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 주관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요, 여러분 규범과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정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C 관점을 보면 약물의 사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특정 약물이 운동선수의 기록 향상을 위해서 몰래 남용하는 경우와 암 환자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각각 약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잘 사용하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남용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살펴봤고요.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요. A 관점은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이 학업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긴장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론이 될 거고요. B 관점은 학교폭력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데서 발생한대요. 이러한 통제와 청소년들의 반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분출이 학교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론이 되겠죠. 마지막,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주관적인 의미도 파악하고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외국인 노동자 적응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 우리 사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적응 문제가 발생했대요. 이거는 갈등론이죠.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능 훈련을 잘 제공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기능론이 될 것이고요.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세 가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어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례에 적용해서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를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